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노종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수령 결사옹이의 전통을 마련한 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모습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18살의 꽃다운 청춘을 바치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이한 사령부 전령병이었던 최금산 동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와 같이 곱게 생긴 청년, 꿈도 많고 공상도 많았던 최금산 동지입니다. 이역당에서 유랑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최금산 동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해방된 조국 땅에서 기차를 실컷 타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짬만 있으면 소령님께 별의별 질문을 다 했습니다. 장군님, 우린 언제면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소간도 땅에 가면 조선 사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조선동해 바다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다는데 장군님은 가보았습니까? 앞으로 몇 해 아니면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 수 있습니까? 어느 질문이나 다 촌진스럽고 엉뚱스러운 질문들이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으린 전령병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조국에 대한 꿈을 항상 귀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일찍이 외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항일 유격대에 입대한 최금산 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 동지는 친오보이시였고 자유로운 스승이시였습니다.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가 만강 가까이 있는 곳에서 수경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일발의 순간이 최금산 동지가 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돼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이했습니다. 그때 최금산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의 맨 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벼락같이 달려와 구의를 막으면서 그 놈들을 향해 기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치명상을 입게 되었는데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모사격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쓰러진 최금산 동지를 업으시고 적의 탄막 속을 뚫고 달리시었는데 포위를 뚫고 나온 다음 그를 내려놓고 보니 이미 숨이 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8살. 너무도 애절문 나이에 희생된 최금산 동지를 두고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최금산은 나와 함께 한 모포를 돕고 오랜 기간 사령부 전령병으로 일해온 귀염둥이였고 어린 전우였다. 그래서 내가 여느 전우들과 연결할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지도 모른다. 부도령의 땅거적은 왜 그리도 모질게 얼어붙어 있었는지 도끼로도 정창으로도 도저히 흙을 뚫어낼 수가 없어 우리는 최금산을 맨눈을 덮고 안장하였다. 훗날이라도 그를 다시 온전히 묻어주고 싶어 표적을 해두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2달 후에 조국으로 진군하던 행군대우가 다시 그 격전에 벌어졌던 두도령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금산 동지의 봉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지에 홀로 누워있는 우리 kum산이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얼마나 추웠겠는가 하시면서 배낭 속에 누워가지고 오신 그 새 군복을 손수 하나하나 주름뼈까지 펴가시면서 투사에게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쪽에 이 최금산 동지 시신을 다시 안장하도록 하신 다음 그래도 뭔가 마음에 걸리시오. 그 최금산 동지가 평소에 굿처럼 사랑하던 진달래 나무도 여기에 옮겨 또 심도록 하셨습니다. 부사들의 빛나는 한생은 우리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이야말로 혁명가의 제일 생명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77돌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2일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새농장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총혁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8월 15일은 파란 많은 민족 순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이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의의 깊은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군 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며 올해를 대농의 해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전당 전국 전민이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13일부터 16일까지 폭우와 많은 비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지금 여러 단위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장악과 지휘를 강화해서 비상 정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14일과 15일에는 소해안 지역에서 최대 만조와 함께 해일도 예견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기상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비상위기대응지휘소에서는 이에 맞게 송중앙기관들과 각 도시군들의 경보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해서 불어난 강물이 최대 만조에 의해서 바다에 미쳐 빠지지 못하면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압록강과 충청강, 대동강 하류 지역들에 위치한 조수들에서 사전에 물을 뽑아서 이런 그 안전 수위를 보장하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는데 중점을 두고 나타나는 조항들을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또 모든 지역들에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위험 대상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여기 감시 송원들을 재배치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런 사업을 주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서 배수 설비들을 기동성 있게 전개해 놓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부문, 건설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강수 특징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그 강한 비가 국부족 지역에게 내림으로 해가지고 큰 물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그 상황이 많이 조성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게 대동강 유역에 있는 수력발전소 조수들과 관문들에서 수위를 낮추게 한 이런 사전 방출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큰 물 예보와 그다음에 큰 물 조절 방안을 과학적으로 세워서 대동강 유역의 여러 관문사업소들에서 변화되는 날씨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구었던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관문 온지들이 숨은 곤양 설비들과 구조물들이 그 상태를 엄밀히 따져보면서 물 관리를 보다 과학하게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예견되는 데 맞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함흥시 흥덕구역 령신농장에서는 지난해 큰 물 피해를 입은 데서 교훈을 찾고 폭우와 큰 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해서 해비 침률이 떨어져서 논뼈 이삭 폐기가 지난해보다 7일 내지 10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비답성 강화제와 다한성 강물질 비료를 비롯한 영양제들을 시비해서 논뼈의 이삭 폐기를 앞당기고 논뼈의 생육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논물 온도가 올라가서 저수직 간단 무더기를 적극 받아들여 논물 온도를 낮추고 후반기 논뼈 생육 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사이만도 우리 농장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나니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일 사이에 연속 많은 비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미 받은 피해를 가신 것과 함께 논뚝마기와 하천뚝 보강,
바닥 파기와 물길 고추 표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피해 막이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농촌이 변하는 시대를 이뤄나갈 때 대한 우리 당의 농촌 건설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주군 변포지구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도는 영포 수영장 다축 살림집 건설을 맡아가지고 총 공사량이 80% 기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에서는 기능공들에 대한 기술 전수과 보유 사업을 짜들어 모든 기능공들이 앞선 공법을 따라다 배워도 주면서 더 앞선 공법들을 창조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살림집 내부 공사가 끝나는 차제로 원림 녹화 사업과 도로구역 정리 사업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사업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서 기초공사도 단 5일 동안에 끝내고 현재는 골조공사에 진입했습니다. 영포원실 농장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결사의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처럼 우리도 농촌 건설의 첫해 가업부터 훌륭히 완수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공사 시촉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꼽혀나고 있는 속에 황주군 장천리에 600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들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특색 있게 설계된 단층, 서층 살림집들이 여러 마을에 아담하게 일떠서고 문화회관, 진료소, 약국, 타가소 등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2일 황주군 장천농장에서 새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문화주택을 무상으로 받아하는 꿈만 같은 행복의 격정을 금치 못하며 농업근로자들은 세기를 휩쓰는 재난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지켜주고 더욱 활짝 꽃 피워주는 위대한 당중앙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떠들였습니다. 우리 농장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 속에 새 집을 받아 안고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젯밤 우리 5식구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막 새 집이 보였습니다. 정말 나라 사정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창천리 인민들에게 새 집을 안겨주시었으니 이 고마움이 목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방역 조치들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이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를 최단 기간 내에 이겨내고 방역 안정을 되찾은 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춘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사령부에서는 방역 등급이 하향 조절된 데 맞게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의 구집행을 위한 지시를 시달하였습니다. 지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해제한 것입니다. 우리 경내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 근원이 완전히 차단 소멸돼서 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방역 안전지대로 되고 그 어떤 돌발적인 방역 위기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경험과 사업체계, 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된 데 기초하여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경험을 놓고 보면 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들이 발생과 전파를 막는 데서 마스크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실천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때 날씨가 갑자기 차지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좋으므로 자신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에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상업 및 구병, 편의 봉사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요양소, 휴양소, 관광지들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의 조치들도 취하였습니다. 이 조치들로 해서 답사와 참관, 공공장소들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대중체육 및 유의 오락도 제한 없이 활발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결코 방역 조치의 완전한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지역, 청결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가져진 것이 아닙니다.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이 높은 악성 비루스 변이 형들과 원숭이 천연두와 같은 위험한 전염병들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계속 전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비상방역의 고삐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계속 줘요. 우리 경내에 전염병이 절대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은 주민들과 정보원들에 대한 검병 검진에 계속 힘을 넣어 유혈자 장악에서 사소한 실수도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단위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서는 소독 사업에 힘을 넣어 철저한 방역 환경을 항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악성 비루스의 유입 위험성이 다분하게 존재하는 연선 지역들에서는 그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비상방역 조치들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철저히 막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과 주민 정보원들은 이번에 돌발적인 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찾은 교훈의 하나가 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장벽을 철통같이 견제하고 방역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2년 남짓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전문가적 견지에서 볼 때 마스크 착용은 매우 필요하고 또 마스크는 우점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그런 때로부터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속에서 호흡기 질병 환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한절기나 겨울철에 감기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 착용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세균이나 비루스가 들어오는 길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마스크를 끼면 들이마시는 그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한 정도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인 입안 건조감이나 코 마른 감이 느껴지면 제때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적으로 볼 때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또한 센 바람이 불거나 기후의 변화가 심할 때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끼게 되면 자기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성원들 또한 그 함께 일하는 그 성원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1년의 방역 조치들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주민들 속에서 경각심을 늦추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건강 안전을 책임진 방역 일꾼으로서 방역 사업의 거피를 더욱 바싹 틀어지고 방역 사업에서 자그마한 건강과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최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 급증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7차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연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10일 하루 동안에만도
25만 4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발병일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에 들어와 열흘 동안에 2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 나라에서 6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총 감염자 수의 무려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3,000명 미만이던 하루 감염자 수가 6월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7월부터는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 뉴델리에서 감염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델리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실시했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386만여 명, 사망자는 645만 1,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聯邦 질병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8월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가 1만 3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열파로 들불이 계속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6일에 발생한 들불이 연 5일째 타번지면서 많은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불길이 주택구역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 속에 묻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구조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북부 내륙, 함경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평균 낮 최고 기온과 평균 대기 상대 습도가 어제보다 낮게 관측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지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약해지는 고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남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강화돼서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손천, 향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밤한때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순천과 운유를 비롯한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를 위주로 동서해안,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 라선시에선 50 내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향산, 영운, 신평, 희촌, 촌리, 정평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한 200 내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충급경보,
동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선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렇게 강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조선 서해안에서 50 내지 8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있는 데 맞게 서해안의 바다까지요. 산골짜기 주변, 산기슭에 위치한 주민들은 침수와 산사태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민 대피 등 시급한 대책을 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탄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저녁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서해와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오전에 조선 서해안에서 50 내지 8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해안 방조제 건설,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